신지는 어디 갔었어, 오늘? 안녕. 숙제 왜 안 냈어? 오늘 숙제. 내일까지 해. 모, 모의고사요? 음. 네. 자, 봅시다. 소설 어제와 동일합니다. 우선 문제부터 볼게요. 자, 나한테 요 소설 답 알려주세요. 답 알려줬나? 여러분, 답을 알려주세요. 오늘 푼 거, 두 번째 거죠? 예, 두 번째 거, 40번부터 42번까지. 답 알려주세요. 선이 들어왔고, 오케이. C원이 들어왔고, 힌지를 못 풀었어? 네. 음, 자, 봅시다. 자, 문제부터 보면, 문제를 3초 내에 빨리 봅니다. 어떤 부분인지 어제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서술상 특징이야. 그죠? 서술상 특징이니까, 뭐죠? 자, 구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그죠?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3인칭이죠? 여러 인물 입장에서. 이건 뭐, 중심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여러 입장이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네? 서술자의 내면 서술 중심으로 1인칭 주인공이겠네. 그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회상이 들어가고 인물의 외향적 특징을 부각시켰다. 그죠? 예, 그럼 봅시다. 나가 나왔어, 나. 그죠? 나가 나왔으니 벌써 뭐 1인칭이네. 서술자의 내면을 중심으로 하는 거. 가장 가까운 거는 이렇게 이거는 뭐 읽지도 않아 답이 나오죠? 3번 정도 될 수 있죠? 오케이. 한번 체크했고. 그다음에 보기의 서사 전개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을 중심으로 윗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봐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보기를 봤던 윗글에 감사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 내용을 보면서 자,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인정받던 남편이 의도하지 않게 사기 사건에 걸려 K지청의 수사를 받게 된다. 나는, 자, 1인칭이죠?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는 K지청 수사관과 건주임을 만난다. 사모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면회를 하시는 데서야 말이 됩니까? 오죽한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까?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특별 면회라는 걸 이용하니 사모님도 제가 그걸 얄선해 드리죠. 이거면 되니까 이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는 다섯 손가락을 쫙 펴 보였다. 그 나는 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질비한 승용차가 이런 특별 면허자 중에 또 특수층의 차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특권 의식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만남을 위한 갖은 수모와 5시간 기다림조차도 공평한 게 아니라는 각양각색의 억울한 사람들만의 이중의 억울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또 면회들을 하려면 또 억울함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 면회라는 것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친해진 사람들과의 공통의 억울함에서 나만 놓여 나는 게 무슨 배신 같아 꺼림직한 것에 또 어쩔 수 없었다. 그죠? 자, 내면 심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처음 문제는 3번이 맞네. 그죠? 어, 네. 그래서 한편 K지청 건주임의 친절을 가장한 은밀한 공갈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어느 날 남편의 KG촌으로 검사 취조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사식을 대접했노라는 핑계로 상당에게 금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해 갖고 그를 만난 날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아줌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지금 검사 손에 달렸을 때 손을 써야 한다니까? 기소돼서 판사한테로 넘어가 봐. 그때 말이야. 큰 돈 든다고. 큰 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불기소 처분이라는 걸로 내가 아주 청부 맞고 아줌마는 이것만 준비하라니까 이것만 날짜가 없어 날짜가. 또 예,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손가락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접었다 하면서 안달했다. 내 소박한 법률 상식으로 그가 영장을 신청한 검사한테 다시 불기소 처분을 교제하겠다는 게 도대체 씨가 먹지 않아 상대를 안 하려 해도 그가 담당 검사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를 냉대할 수가 없었다. 자, 검사한테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이제 뭐죠?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나 모르겠네. 그만큼 나는 어리석었고 의지할 때라고는 없었다. 그가 남편을 결코 이롭게 할 수는 없어도 수틀리면 해롭게 할 수 있으라는 기분 나쁜 예감은 백주의 악몽이 되어 늘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죠? 아마도 힘 약한 자,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죠. 법꾸라지라고. 법을 이용해서 힘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박완서 작가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드디어 나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 볼까 해서 친구의 소개로 강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의 말대로 유능한 변호사인 듯 번화가 의리의리한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의뢰하려는 사건이 그에게 너무 작은 사건일 것 같아 미리 위축됐다. 늘 우리는 법 앞에서 또는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 위축되죠. 강 변호사는 내가 설명하는 사건 내용을 시종 비웃는 듯한 지루한 듯한 미소로 들었다. 다 듣고 난 그는 사건에 대한 이런 방구에 반문도 없이 엉뚱스럽게도 작가의 남편이 이제 작가랑 같죠. 장사꾼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아마 친구가 내가 작가라는 소리를 해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작가가 작품 속에 드러나 있죠. 거참 이상한데요. 암만 해도 이상해요. 작가의 남편이 상인. 이래도 이상하고 상인의 부인이 작가. 이래도 이상하고. 사건을 검토한 척은 안 하고 당사자들이 20년 너머를 조금도 이상해하지 않으면서 산 것을 제가 뭐라고 혼자서 이상해하기 여념이 없는가. 나는 남의 삶에 대한 그의 이런 속물스러운 호기심, 호기심과 아니한 이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친구의 소개도 있고 해서 그가 호기심을 제풀에 가라앉힐 때까지 참았다. 그는 저절로 직업적인 자신만만한 태도로 회복하더니 간단히 말했다. 불기소로 해드리면 되죠. 네. 검사가 기소 안 하고 풀어주도록 해드리면 되냐고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다 되는 방법이 있죠. KG청 쪽 훤히 통하니까요. 그러세요. 나는 어정쩡했다. 어쩜 그렇게 말하는 식이 권주임하고 똑같을까 하고 정이 떨어졌다. 그런 불기소 처분은 아주 청부 맞겠다며 30만 원을 요구했다. 아까 이때 3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지금으로부터 뭐 얼마나 오래됐어? 300만 원 되지 않을까? 자, 친구에게 강 변호사가 이리저리 말하더라고 얘기하더니 친구는 뛸 듯이 좋아하면서 강 변호사가 그랬으면 그 일은 그렇게 되는 걸로 믿어도 좋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고 마음이 내키지도 않았다. 자, 결국 남편을 위해 합법적으로 손을 쓰는 길은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 변호사에게 30만 원 주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남편은 기소됐다. 속았네. 그죠? 기소된 걸 나한테 재미난 듯 알려준 건 건주임이었고 정작 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전화를 걸어보더니 거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럼 그까짓 거 보석으로 꺼내드리지. 또 한 번 힘 안 들이고 큰 소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위임을 취소했다. 결국 남편은 재판받았다. 쌀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밥을 훔쳐 먹는 도둑놈, 주인 옷까지 훔쳐낸 식모, 사고낸 운전사 버스칸에 싸우다 이를 부러뜨리는 폭력범, 수금한 돈을 가로챈 점원 등 30여 명의 조무르기 잡범들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편의 뭐 죄가 큰 게 아니었던 거야. 그죠? 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 그런 죄인 거겠죠. 신의 능력으로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 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데 불과한 판사의 신문.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대충 하는 거야, 진짜 모든 것이. 그 다음에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돌아갔을까? 그런데도 워낙 피의자가 많고 보니 서너 시간 후딱 지나갔고 곧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취소한 걸 은근히 뉘우치고 있었는데 재판을 보면서 100번 잘한 일이다 싶었다. 왜냐하면 30여 명 중 단 한 사람도 변호사가 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에게만 변호사가 딸렸다면 나머지 사람들 법정에서 그 고약한 억울함을 맛보았을 게 아닌가.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이 억울하지 않길, 자기도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다른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길 원했던 거죠. 자, 15일 후에 언도 공판에서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다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게 됐고, 처음엔 그것만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되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 그런 것처럼 자유의 문제를 생각하는 밤까지도 돌아왔다. 아마 15일형을 받았나 봐요. 15일 동안 이제 구류됐었나 봐요. 어느 날이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앞에 자유의 성찬이 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의 순서를 탐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는 후로 하고는 자유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우선 간장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는 자유부터 골라 잡고 볼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제는 그거죠. 1인 주인공 시점이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얘기인데 이제 남편이 그 사기를 당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뭐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아마 뭐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기도 돈이 커지면 형량이 커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상식적으로 법을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있잖아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사기 친 것도 아닌데 사기범이 되어 버려. 그럼 금액이 커지면 형량도 커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억, 10억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형량도 굉장히 커져서 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돼. 예, 국가에. 그래서 그거는 감형도 안 돼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서수상투수 1인 주인공 시점이죠. 객관적 묘사가 이거 자기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 인물 아니고요. 자, 서술자 내면 중심으로 서술이 진행되고 있죠. 답은 3번. 오케이, 다 맞았고. 자, 윗글의 서사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기역, 미음을 중심으로 윗글에 는 이하는 적절치 않은 것은 기역, 권주인과의 만남. 그죠? 권주인, 기억이 어디 있어? 음. 아, 요거. 그다음에 강 변호사와의 만남. 남편이 기소됨. 남편이 재판받음. 남편의 자유몸이 됨. 자, 봅시다. 틀린 거 찾는 거요. 어, 기억에서 니은을 이은 가지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나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그죠? 어, 그러니까 건진과 만났어. 근데 완전 겁을 줬잖아. 그죠? 그 돈을 내라 이 얘기야. 그래서 니은을 주선한 친구의 긍정적 반응에 불구하고 나는 강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건주임하고. 그리고 남편이 기소됐죠. 디귿에서 자 리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기소됐죠. 남편이 자 나는 강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했죠. 디귿에서
리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강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 또 뭐 자기가 이제 뭐 뭐라 했어요. 뭐 이렇게 뭐야 보석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절했죠. 한번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에서 나는 재판 가정시켜보면서 변호사의 위임을 취소한 자신이 선택 긍정한다. 맞죠? 남편의 자유에 몸이 된다. 이후 예전에 평온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 나는 연민을 느낀다. 연민을 느끼는 해도 또 바가지 긁었다고 얘기했죠. 예, 답은 5번. 좋아요. 쉬웠네, 문제가. 자, 보기는 이런 게 항상 나와요. 이게 보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설은 보기를 이용해서 이 소설 전체 한번 설명해 줘요. 이게 굉장히 큰 힌트야.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니까 뭐 70, 80, 90, 2000, 2010, 2020 벌써 50년 전의 얘기니까 3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 물질주의적 세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모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불합리한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내적 갈등과 소박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사회 현실의 부조리함을 부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봅시다. 1번. 어, 틀린 거야. 오래 기다리는 면회와 특별 면회라는 말을 통해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엿볼 수 있고, 그죠? 예. 누구는 돈 있어서 혜택 받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유전무죄, 우전유죄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또 건주임의 제안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서술에서 현실과 양심 사이의 갈등을 소시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변호사와 의논해서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물질을 최고의 가치 여기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이 사람이 스스로 의뢰해볼까 한 건 아니죠. 친구의 소개를 한 거죠. 3번이에요, 3번. 답은 3, 5, 3. 네, 쉬웠죠? 자, 아이고, 다음 소설도 그냥 미리 할 걸 그랬네. 그죠? 자, 이렇게 소설은 이제 구분해 보는 거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소설을 문제를 파악해야 돼.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천천히 읽어갔지만 천천히 가면서 시점이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겠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숙제한 거 보니까 시온이 지금 그게 안 되지. 소리가 안 되지. 자, 서원이는 이거 3월 요 점수면 여기가 몇 등급이야, 서원아? 봤어? 못 봤어요. 너 하작했지? 네. 시간은 좀 오버했네, 그지? 네. 음, 시작했고, 아까 봤는데, 이게 좀,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게 본 것 같은데. 2025년, 자, 74, 3, 4등급 걸려있네. 너가 지금, 주로 많이 틀리는 게, 어디서 많이 틀리지? 서원이? 이번 거 그 사물물고사 독서에서 많이 들었어요. 비문학에서? 네. 문학은 그래도 많이 맞고, 네. 음, 비문학 훈련을 많이 해야겠네, 그지? 비문학 훈련을 많이 해야겠네. 비문학을 말고. 그 다음에, 시온이는, 음, 시온은 2024년 3월, 다음부터 소설을 2개씩 해야 되겠다. 소설은. 시온이 2024년.
자, 하작을 했고, 오케이. 자, 보자. 너는 2, 3등급에 걸쳐 있네, 시온이는. 시간도 76분이니까 80분이죠, 국어가? 괜찮네. 조금만 더 분발하면. 하여튼 신지는 이거 하는 거 숙제가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숙제 점검을 잘 못하는 숙제가 되게 중요해. 숙제가 실력이야. 그러니까 사실 공부는 그냥 하나의 어떤 매개가 되고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고 과제, 내가 해내는 과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과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두 개, 34, 36, 그 다음에 30일, 34, 이 두 가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두 개 문제 풀어놓도록 하세요. 여기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자, 이문구의 유자소전하고 이문구의 유자소전 그리고 어, 서정인의 강 이문구의 서정인의 강 풀어놓을 것 두 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서원이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많이 하잖아. 그럼 비문학을 양을 좀 늘리세요. 양을 좀 늘리고 그렇다고 문학을 줄이지 말고 비문학은 지금 3개 하고 있잖아요. 그럼 5개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부분은 화요일도 또 여러분들이 에, 비문학 기본은 3개, 하작도 3개.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문학도 3개. 이렇게 과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 올려주고. 자, 오늘 좀 일찍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